안녕하십니까?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하지만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예선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심각한 걸 넘어서 도대체 이게 국가대표가 맞나 싶은 의심까지 들게 만듭니다. 전술은 없고, 공격은 막히고, 수비는 구멍이고, 그 와중에 갑자기 처음 듣는 선수를 데려와 실험을 하겠다는 감독의 판단까지. 정말 팬들이 이건 나라 망신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지금 중국 축구는 방향도, 목표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수들은 무기력하고 감독은 결단력 없이 흔들리며 중요한 경기 앞두고도 위기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과연 중국 축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축구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던 그들의 환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중국 축구 몰락의 진짜 이유, 저 김준석이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중국 대표팀 명단 발표에서 가장 많은 팬들이 놀라워했던 소식, 바로 양민경의 첫 발탁입니다. 청도 룽청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 양민경, 올해 나이 29살. 중국 상하이 출신의 아버지와 스위스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귀화 선수입니다. 하지만 A매치 데뷔조차 한 적 없는 선수가 지금처럼 대표팀 운명이 걸린 경기에서 갑자기 선발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중국은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2승 6패, 조 최하위입니다. 다음 경기에서 한 번만 더 지면 사실상 월드컵 탈락 확정이에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처음 발탁된 선수가 실전 경험 없이 중원의 중심을 맡는다고요? 중국 팬들도 폭발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매체 소후닷컴은 팬들의 반응을 인용해서 양민경을 유럽 유소년 육성의 찌꺼기라고 혹평했어요. 물론 선수를 향한 인신공격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단순히 개인을 향한 비난이 아닙니다. 중국 축구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폭발한 결과입니다. 양민경은 스위스에서 성장했고 중국 리그로 온 지도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대회 경험도 없고 대표팀 조직에서의 전술 이해도 확인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런 선수를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처음 기용한다는 건 감독의 의도가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대표팀은 실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 같은 벼랑 끝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게다가 양민경은 공격형도 수비형도 아닌 애매한 유형의 미드필더입니다. 분명 클럽에서는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게 국가대표 레벨에서 통할 수 있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량 문제가 아니라 대표팀 운영의 철학, 기준, 전략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축구 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지금이냐? 왜 하필 이 타이밍이냐?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지금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던진 패가 미검증 귀화 선수라니 이건 정말 혼란 그 자체, 절망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중국의 공격진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름만 보면 익숙한 선수들이죠. 우레이, 그리고 장위닝. 두 선수 모두 한때 중국 축구의 희망이라 불렸지만 지금 성적을 보면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우레이는 올 시즌 4골, 장위닝은 12경기 출전해서 단 2골. 이게 지금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둔 국가대표 주전 공격수들의 기록입니까? 물론 골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격수라면 골로 말해야죠. 특히 이런 중요한 시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레이의 슛 전환율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슈팅 10번 중 안골도 못 넣는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올해 33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위닝은 27세. 지금 이 두 선수가 중국 대표팀 공격진에서 가장 어린 축이라는 점 믿기시나요? 세대 교체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젊은 피를 발굴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익숙한 이름에만 의존하고 있는 중국 축구. 이건 단순히 선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전체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신호입니다. 중국 축구는 오랜 시간 외국인 감독, 귀화 선수, 리그 개혁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정작 근본적인 공격 전술이나 선수 육성 시스템은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이죠. 이제 팬들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우레이야? 또 장위닝이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들이 못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자원이 등장하지 않고 기존 선수들도 제자리 걸음, 게다가 시스템도 뒷받침되지 않으니 지금 중국 축구는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습니다. 중국은 과거 2002년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던 기억만 붙잡고 그 이후 20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약하던 선수들은 이미 은퇴했고 그 빈자리를 메울 젊고 유능한 공격수는 여전히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득점력 부족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전술 훈련, 유소년 육성, 선수 발굴 시스템 자체가 수년째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부진한 공격력은 단지 선수 한두 명의 실패가 아니라 중국 축구 시스템 전체가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감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현재 사령탑은 바로 브랑코 이반코비치,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과거 명장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표팀 구성만 놓고 보면 실망감이 큽니다. 신선한 얼굴은 거의 없고 늘 보던 선수들만 반복 소집, 심지어 일부 선수들과 감독 사이의 사적인 친분이 대표팀 발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선 대표팀이 아니라 사조직이냐는 비판까지 들릴 정도예요. 중국 현지 언론들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감독에게는 실험할 시간도 용기도 없다. 즉, 이반코비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보다 기존 틀을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대표팀은 마치 무너지는 건물 위에 테이프만 붙여놓은 듯한 모습이에요. 이기기 위한 전략은 보이지 않고 안정만 추구하는 땜질식 운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비진은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느리고 뒷공간 커버도 불안정합니다. 상대팀이 스피드를 활용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구조예요. 미드필더는요. 아시아 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피지컬도 시야도 공간 활용 능력도 확연히 부족합니다. 공을 지켜내지도 못하고 연결 플레이도 끊깁니다. 이건 단순히 선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 전체의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세계 축구는 이미 데이터 기반 분석, 피지컬 과학, 정밀 전술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과거 방식 그대로 기술 있는 외국인 감독 데려오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이런 안이한 접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대표팀 운영이란 건 단순히 감독 한 명의 재능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밑에 전문적인 분석팀,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장기적인 선수, 육성 로드맵이 받쳐줘야죠. 하지만 중국 축구는 감독 교체만 반복할 뿐 그 밑바닥 시스템은 그대로. 감독이 누가 오든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자원과 구조가 엉망이니 결국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좋은 감독만 데려오면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감독 이전에 축구 시스템의 뿌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간입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최하위입니다. 8경기 치러서 2승 6패, 득점력은 낮고 실점은 많습니다. 게다가 남은 일정은 단 한 경기, 바로 6월 5일 인도네시아 원정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중국의 마지막 희망이자 사실상 생존 여부를 가를 운명의 승부죠. 하지만 문제는 그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 중국 대표팀을 보면 전술은 흐릿하고 선수 구성은 여전히 실험적이고 공격진은 말 그대로 침묵 중입니다. 여기에 수비는 매번 뚫리고 경기 운영 능력도 떨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팀 전체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예고된 추락입니다. 중국 팬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망했다. 그리고 사실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축구는 탈락이 아니라 이미 탈락한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대표팀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이 선수를 한번 써보자. 저 전술을 한번 해보자. 이건 클럽팀에서 하는 겁니다. 국가대표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월드컵 무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잘하지 뭐. 그런 여유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4년이라는 시간을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단순한 기록으로 끝나지 않아요. 축구계 전체 분위기, 유소년 시스템, 대표팀 이미지, 모든 걸 흔들어 놓습니다. 중국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전에서 이기지 못하면 월드컵 진출은 물론 대표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어요. 정리하자면 중국 대표팀의 현 상황은 이미 탈락 위기가 아닙니다. 탈락이 현실화된 상태,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전술 부재, 체계 부재, 미래 비전 부재.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예요. 중국 축구가 다시 일어서려면 단순히 다음 경기 잘하자는 각오로는 안 됩니다. 축구 철학 전체를 뜯어고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중국 축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경기력 저하나 일시적인 슬럼프가 아닙니다. 이건 뿌리부터 썩은 문제입니다. 선수 육성 시스템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 중국 슈퍼리그의 경쟁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스타 외국인 선수 데려다 놓고 반짝 흥행은 했지만 결국 남은 건 피지컬도 기술도
정신력도 부족한 선수들 뿐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승부욕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월드컵 진출이 걸린 중요한 경기 앞두고도 선수들 눈빛에서 긴장감이나 절박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를 봐도 말투도 느릿하고 패배에 대한 분노나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로는 절대 강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특정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 시스템 전체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다문화 귀화 정책도 일관성 없이 사용되고 있어요. 장기적인 계획 없이 성적만 급하게 올리려다 보니 대표팀 정체성도 흔들리고 국가대표라는 상징적 무게도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가 진짜로 다시 일어서고 싶다면 이제는 화려한 쇼나 급한 땜질이 아니라 선수 정신력부터 유소년 시스템, 리그 구조까지 전면적인 리셋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기자보다 먼저 왜 지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마주볼 시간입니다. 중국 축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발표된 명단은 단순한 선수 리스트가 아닙니다. 그 안엔 무너진 시스템, 사라진 열정, 그리고 준비 없는 리더십까지 중국 축구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국 축구가 얼마나 소중한 시스템과 정신을 갖고 있는지. 지금 중국 축구는 망했다는 말보다 더 냉정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 경고, 그들이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